안녕하세요. 하루 한 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빈과 키티 내에서 있었던 자그마한 일화들을 보며 그들이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집에서 머물던 손님 다리아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레빈네 부부의 집에서 머물던 다리아는 브론스키와 함께 시골에 안착한 안나를 보러 가기 위해 채비를 하는데요. 자신은 만약 키티와 안나의 처지가 지금과 반대가 되었더라도 둘 모두에게 전과 같은 우정을 지켰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갈 채비를 하죠. 하지만 레빈네에게 안나와 브론스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실례이고 그들을 보러 가기 위한 마차 준비 등은 당연히 부탁해선 안 된다고 여기던 다리아는 레빈에게 마차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마을의 마차를 수소문하는데요. 이 일을 건네듣게 된 레비는 되레 다리아에게 섭섭해하며 집주인인 자신이 손님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다리아의 형편이 녹록치 않음을 알고 있는 레빈의 배려이자 당대 러시아의 손님 맞이 예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레빈이 이렇게 말하자 다리아는 마지못해 그 부탁을 수긍하는 척 안심하는데요. 레비는 곧 있을 키티의 출산과 장모님인 노공작 부인의 외출 때문에 말이 부족함에도 다리아에게 전혀 모자람 없는 준비를 해줍니다. 다리아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안나와 키티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신의 현실을 떠올리는데요. 자신은 아이 5을 키우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다시 말해 여인으로서 자신은 형편없이 말라 쪼그라들어가고 아이들에게 갈수록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을 떠올리며 현실을 매우 비관합니다. 그러며 안나를 떠올리는데요.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난 그녀를 감히 누가 욕할 수 있겠냐 생각하죠. 다리아 자신 역시 스테판이 바람을 폈을 때 그와 이혼을 하고 자신의 삶을 찾으러 떠났어야 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홀로 현실적인 고민들을 곱씹으며 브론스키의 영지 쪽에 도착한 다리아는 영지 내에서 브론스키와 안나를 만납니다. 거기에 레빈에게 쫓겨났던 바센카 역시 있었죠. 바센카는 키티에게 바치던 열렬한 사랑을 지금은 안나에게 바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다리아를 본 안나는 더없이 반가워하며 그녀를 맞아주는데요.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사랑받는 여인에게서만 보이는 것인데요. 안나의 이런 모습은 다리아가 스스로를 더욱 초라하게 여기게끔 합니다. 바람을 피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둔 데다가 5 아이를 키우며 현실의 풍파를 맞은 다리아와 부자 내연남과 사랑의 도피를 떠난 뒤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듯한 안나의 모습은 계속해서 대비됩니다. 집으로 돌아간 안나가 다리아에게 내어준 방은 다리아가 여태 누려보지 못할 만큼 호사스러운 해외여행의 호텔들을 연상시킵니다. 거기에 더욱 기품을 갖춘 듯한 안나의 모습은 다리아에게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 같죠. 심지어 이 집안에서는 시녀마저 다리아 자신보다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백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마침 천을 덧대어 기운 속옷을 입고 있는 자신이 괜히 부끄럽습니다. 아니, 쑥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안나가 도착하죠. 집에 온 안나의 복장은 외출복과 다르게 정갈하며 소박한 면모를 띠는데요. 이 정갈함과 소박함을 갖추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는 다리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나와 브론스키 사이에 태어난 딸아이를 보러 갑니다. 이 방은 다리아에게 별천지입니다. 모든 제품이 영국제 고급이죠. 시녀 역시 영국인으로 보입니다. 장난감이며 아기용품은 다리아가 이전에 보지도 못했을 정도로 고급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삐걱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안나는 아직 막상 아이의 이름도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방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는 듯
아이에게 쥐어줄 장난감을 찾는데 한 세월을 보내죠. 심지어 지금 아이의 치아가 몇 개나 났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들 세류자를 만났던 일이나 이 시골에서 만난 사람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다음날 다리아는 브론스키와 안나 그리고 집에 머물고 있는 다른 손님들과 함께 브론스키 영지 주변을 둘러봅니다. 처음에 다리아는 평화로우면서도 무료한 부인의 입장에서 열렬한 사랑의 도피를 떠난 안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불륜에 동조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기까지 했는데요. 막상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정과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안나를 보자 어딘가 위화감이 듭니다. 하지만 보론스키가 영지를 둘러보며 열성적이고도 친절하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안나가 그에게 반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죠. 그럼 브론스키는 안나를 잠시 내보내고 어딘지 다리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눈치인데요. 안나가 잠시 어딘가 둘러보러 간 사이 브론스키와 다리아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브론스키는 정말로 다리아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페테르부르크에서 2주간 있으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지, 그리고 지금 시골에서의 생활이 어떤 만족감을 주는지 등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안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안나와 브론스키 사이에는 딸아이가 있죠. 사실 아직 안나의 이혼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딸아이는 법적으로 카레닌, 즉 알렉세이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더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 다리아가 안나를 설득해 제발 안나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기실, 안나가 지금의 상황에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지 않고 이는 현실을 온전히 수긍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뉘앙스로 다가오는데요. 다리아는 브론스키의 말을 이해하며 자신이 가능한 한 안나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하며 대화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안나의 새로운 습관, 실눈을 뜨며 세상을 바라보는 표정을 떠올리는데요. 그 표정이 문득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보기 싫어서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잊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모여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농업용 기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국식 합리주의를 무척이나 찬성하는 류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중에 자연스레 전통적인 농사 방식을 따르려는 레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센카와 브론스키가 있는 자리이니만큼 그에 대한 험담이 이야기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레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다리아는 이 이야기가 불편하기 그지없어 직접적으로 레빈을 옹호하는데요. 물론 다리아 혼자의 목소리가 그리 힘을 내기는 어렵고 불편함만 더해지죠. 다리아가 이 공간에서 느끼던 불편함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그리하여 다리아는 다음날 아침에 이 집에서 얼른 떠나기로 마음먹죠. 이렇게 156페이지까지 오늘의 독서가 마무리됩니다. 처음에는 안나와 그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하던 다리아가 막상 그 불륜의 모양을 가까이서 보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면서도 절절히 와닿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